여러분 74페이지 1번부터 26강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74페이지 1번부터 2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어링 합금강이 가져야 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 베어링 합금강은요, 마찰 계수가 적어야 됩니다. 잘 굴러가야 됩니다. 마모 저항이, 근데, 부딪히기 때문에 마모 저항은 커야 됩니다. 닳지 않겠죠. 내압성 경도가 커야 됩니다. 내소착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착성. 소착성이라 이거는 사실 제가 보건대는 일본식 한자 기술 용어인가. 소자는 불소자라고 그랬죠. 약기라고 그랬죠. 열을 받을 때 이게 약간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베어링은.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커져야 되고 추조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할 것, 점성 인성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이게 신소재 합금이 또 나오네요. 비정질 합금. 이 비정질 합금은 아몰퍼스 엘로이라고 하는데 비결정성 합금입니다. 이제 결정을 이루지 않은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체금냉법이 뭐냐 하면은 밑에 있죠. 진공정차, 스퍼트링법이 기체금냉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답이 나왔고요. 액체금냉법은 롤이 하나인 단롤법, 두 개인 쌍롤법. 막 원심으로 돌려가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떨쳐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 원심금냉법, 분무법이라는 스프레이에서 하는 겁니다. 자, 기체금냉법으로 제조되는 비정질 합금 제조법, 금속을 기체상토로 가열한 후 금냉하여 제조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몇 번 했고요. FEC 상태도의 순철 동소체. 동소체라면 순철인데 그런데 같은 원소인데 결정격자가 다른 걸 말합니다. 동소체, 이거는 동소변태에 있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순철이 1539도 녹아 있다가 1539도를 내려오면은 고용체가 됩니다. 고체라고 안 하고 고용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순수한 한 원소만 있는 게 아니고 철에 탄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고용체라고 합니다. 근데 1539도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델타 철이 됩니다. 요건 어떻게 되냐면 최심입방 격자 BCC가 되는 거예요. BC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델타 철 최심입방 격자 BCC가 다시 A4 1400도 밑으로 1400도를 통과하면 뭐가 되냐면 오스테나이트인 감마 처리됩니다. 감마 처리되는데 요거는요 면심 입방 격자 FCC가 됩니다. 다시 이 고용체입니다. 고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온도가 더 떨어져서 910도가 되면요 91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최심입방 격자인 알파 FE, 즉 페라이트 순철이 됩니다. 이렇게 순철은 온도에 따라서 결정 격자가 3개로 변합니다. 아닌 것은 베타 FE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동소변태에 대해서 동일한 원소입니다. 동일 원소에서 각각 다른 결정 격자로 변태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요 꼭 좀 알아두세요. 동소변태는요. 급격한 변화를 이룹니다. 급격한 변화를 이룹니다. 반대로 자기변태는 염속적, 점진적 변태를 일으킨다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동소체 알파 FE는 순철이라 하기도 하고 페라이트라 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용어를 다 같이 쓰니까 이건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의 결정은 BCC인데 A3, 즉 910도씨 이하에서 생성됩니다. 동소체 감마 FE는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이거는 비자성체입니다. 비자성체인데 요거는 결정이 FCC입니다.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400도씨 이하에서 생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1400도는 A4죠. 그죠?
동소체 델타 F에는 결정은 BCC입니다. 1400도 이상 1539도 그 사이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델타 F입니다. 델타 F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델타 F 하나뿐입니다. 자, 4번 18K, 이 K를 캐럿이라고 합니다. 18K 금순도는 얼마인가 하는데, 금이 본래 금순도가 100%인 거는 24K입니다. 그럼 18K는 24분의 18 곱하기 100 하면은 75%가 됩니다. 5번 다음 합금 중 주석을 함유하지 않는 청동에 해당하는 것을 해놨습니다. 구리 합금은 크게요, 구리하고 아연이 합친 걸 황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리하고 주석을 합친 건 청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리하고 주석을 합친 청동은 좁은 의미의 청동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구리 합금 중에서 황동 이외의 모든 합금을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납청동, 인청동, 니켈청동은 구리에다 주석이 함유되어 있는데, 또 납이 더 들어간 것은 납청동, 인이 더 들어간 건 인청동, 니켈이 더 들어간 건 니켈청동인데, 알루미늄 청동은 구리 주석이 아니고 구리에 그냥 알루미늄만 있습니다. 이건 넓은 의미에서의 청동입니다. 그리고 또 넓은 의미의 청동 중에서 시효경화성이 우수한 합금은 베릴륨 청동입니다. 베릴륨 청동이 강도도 높고 시효경화성이 우수합니다. 요거 잘 나오는데, 요거는 구리에 그냥 베릴륨이 들어있습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베릴륨 청동은 시효경화성이 우수하다. 시효경화성 우수.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6번 철강에 함유된 원소 중 철강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원소는 탄소입니다. 제가 우스개를 몇 번 이야기했죠. 탄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방의 감초다. 그래서 그 밑에 요걸 요런 식으로 좀 외워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선철에 함유된 5대 불순물 원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C, SI, MnPS, 이런 식으로 외우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CSIMNPS, CSIMNPS 그렇게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부터 다시 전이등. 전이라는 거는 뭡니까? 금속재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위치가 미끄러져서 위치가 이동한 것이요. 그럼 있어야 할, 본래 있는 자리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 등, 이 전위도 일종의 결함이겠죠. 전위 등 결함 없는 재료 만들기 위해서 휘스크 섬유에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등의 연성, 인성 높은 금속을 화끈하게 균일하게 배열시킨 재료는 이것을 우리는 휘스크 섬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섬유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섬유 강화 금속입니다. 섬유 강화 금속은 영어로 여기 나왔네요. fiber 섬유입니다. reinforced metal 여기에 FRM입니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분산 강화 금속은 PSM이라 한다는 거 같아요. Particle Dispersed Strengthened Metal. 이 분산 강화 금속은 1마이크로미터 아주 입자가 작습니다.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산화물 입자, 산화토륨, 산화알루미늄 등을 균일하게 분포시킨 복합재료입니다. 이걸 분산 강화 금속 복합재료라고 합니다. 입자, 그러니까 입자 강화 금속 복합재료는 Particle Composite라고 하는데, 보통 이것도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비금속 입자, 위에는 분산 강화 금속은 산화물 입자고 요거는 비금속 입자, TIC, SIC 등을 분산시킨
복합 재료이다. 그래서 분산 강화 금속하고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입자가 보통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이하 되고 이건 비슷한데 분산 강화 금속은 산화물 입자고 입자 강화 금속은 비금속 입자를 이제 분산시킨 것이다. 섬유 강화 금속은 지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클레드라는 거는요 옛날 영어에서 요즘은 클로드 이거는 옷을 입고 뭐 이런 거 클로스로 쓰는데 옛날에는 고어에서는 클레드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는다. 요즘 그 스테인리스 관 같은 거 보면은 식기 재료예요. 어떤 데 막 그 식기에 막 끓였어요. 끓였는데 들고 나와도 뜨겁지가 않아요. 왜 그러나 하면은 알루미늄 열을 잘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럼 뜨겁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리스하고 이중으로 해놨어요. 그 안에서는 잘 끓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 밖에서는 그 열전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중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클레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금속 산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금속 산화는 이온화 경량이 클 때 생기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보다 이온화 경량 높은 상위금속은 공기 중에서도 산화물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생성된 산화물 피막이 침이라면 금속 내부 산화는 어느 정도 저지됩니다. 그래서 철이 산화가 잘 되는데 FeO 같은 건 산화 철입니다. 이 녹이 설거나 깨지는데 요걸 산 중에서도 처리를 잘 해가지고 Fe3O4가 되면은 여기 치밀해가지고 금속 내부 산화를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금속 산화는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하는 속도가 늦을수록 빨리 진행된다. 이건 아닙니다. 온도가 높을수록은 빨리 진행되는데 금속 내부로 확산하는 속도가 늦을수록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라가 틀리고 이온화 경량을 한번 봅시다. 요거 높은 금속의 산화는 빨리 생기고 기준 원소는 H2 수소다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한번 봅시다. 칼카나 마하라 이것들이 굉장히 이온화 경량이 높습니다. 칼카나 마하라 높습니다. 그러면 철보다도 우리가 철원이 중간쯤인데 철보다도 알루미늄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산화가 어느 게 잘 됩니까? 철이 잘 됩니까? 알루미늄이 잘 됩니까? 실제로는 알루미늄이 잘 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은 이렇게 이제 괜찮은데 철은 산화 활동하는 막아줘야 되잖아. 산화철을 막아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칼로라이징 쉐라다이징도 막 금속 표면에 막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알루미늄 산화는 잘 되는데 요거는 알루미늄 특이한 게 산화가 빨리 되는데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표면을 치밀하게 막아줍니다. 하얗게 막아줍니다. 경도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 이렇게 합니다. 산화는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금속 산화는 생성된 산화물 피막이 치밀하면은 금속 내부 산화는 어느 정도 저지됩니다. 알루미늄 같은. 여기에 또 나번에 대한 설명인데 알루미늄보다 높은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은요 공기 중에서도 막 산화물 만들고 또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안 가지만은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을 때 사진사가 이렇게 뭐를 펑 터뜨립니다. 그게 뭐냐 마그네슘입니다. 사진 찍을 때 충격을 주면은 이 마그네슘 가루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공기 중 산화물 빨리 만들고 어떤 데는 폭발합니다. 자, 수소가 기준이 되고 철원이 중간쯤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백금, 금. 이온화 경량이 제일 낮은 게 백금, 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산화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귀금속이 되겠죠.
구리도 요 뒤쪽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주조 상태. 주조라는 거는 보통 주조를 하면 있잖아요. 꼭 알아두세요. 경도가 높아요. 단단하긴 단단한데 이걸 때리면 깨져요. 주조한 것은 절대로 단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풍력발전 프로펠러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뭐냐면 연합니다. 그래서 단조를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하고 모양을 우리 필요로 한 모양을 만듭니다. 이 주조물은요 단조를 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주조 상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사가에 사용하면 단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조한 것 중에서 경질, 굉장히 단단한 합금 공구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그냥 주물이 아니고 스텔라이트라는 겁니다. 스텔라이트. 여러분 그 별이라는 것 여기에 그 참 미국의 스텔스 뭐 비행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진짜 굉장히 여기에 이제 단단하고 그 다음에 빛에도 노출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스텔라이트라고 했습니다. 스텔라이트는 자 모든 학금에서는 이거 C는 있으니까 빼버리십시오. 그럼 이 스텔라이트는 뭐냐? 코발트. 아이고요 잘못됐네요. 여기에 자 코발트 여기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C가 두 개가 있죠, 그죠? C가 두 개 있죠. 요거 잘못된 겁니다. C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C 코발트 C가 아니고 요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크롬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혹시 책에도 C가 되어 있으면 코발트 크롬 텅스텐입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입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 합금입니다. 스텔라이트는 이거는 주조한 그대로 쓰지 단조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조한 제품은 단조가 불가능하다. 스텔라이트는 주조를 했으면서 굉장히 경질할 겁니다. 이게 단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계다 하는 거 알아도 두랄루민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계. 자, 내가 요걸 어떻게 힌트로 잡고 알구, 마망두, 알구, 마망두 그렇게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고속도 공구강, 하이 스피드 스틸 이거는 영어인데 실제로는 요게 SKH51로 표시합니다. SK51 뭐 이건 51종이라는 뜻이고요. 고속도 강은 일단은 SKH로 표시한다는 알아두세요. 요거는 여기도 C가 있으니까 빼버리고 C는 다 들어갑니다. 18 C는 내가 뭐라고 했으면 약방의 감초라고 그랬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자 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C로 해놨는 크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약칭해서 읽냐면 1841이라고 읽습니다. 1841. 그러니까 어감이 18하니까 꼭 우리 요가할 때 막 쓰는 것 같죠. 그죠? 1841입니다. 10번 용광 중에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요 두 개는 강력한 탈산제입니다. 이 왜 탈산제로 쓰느냐 하면은 고로에서 쇳물이 나오는 걸 우리 끓는 상태를 용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전로로 가지고 옵니다. 전로에 가지고 오면 연료가 별도 필요 없으니 불불 끓죠. 여기에다가 산소를 불어 넣으면 산소가 이런 CSIMNPS 아까 5대 원소 있죠. 이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산소를 불어넣는데 그럼 CSIMNPS는 적정량 제거가 되지만 또 결론적으로 그 용광에는 나중에 뭐가 남을 수 있습니까? 산소가 남을 수 있겠죠. 산소가 남아버리면 이게 강에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나중에 제거해야 됩니다. 강계를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제강할 때는 산소를 불어넣어가지고 CSIMNPS를 제거하는데 제강이 끝나고 덩어리를 만들거나 연속 주조로 갈 때는 또 이게 탈산제를 씁니다. 그 탈산제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게 이게 알루미늄은 제일 강력합니다. 그 다음 페로실리콘입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가 강력한 탈산제를 첨가해가 완전히 탈산한 관계를 우리는 킬드강이라고 합니다.
예, 사나무를 완전히 죽였다. 이렇게 killed steel. 좀 무지묵지하죠, 그죠? 근데 요거는 산소가 없으면 부글부글 끓는 게 줄어듭니다.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진정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캡트강, 세미킬드강은 중간이에요. 캡트강은 모자를 씌운 거고, 윈드강은 뭐냐면 거의 탈산을 안 한 겁니다. 페로망간이 굉장히 약한데 그것만 탈산하지 이제 거의 탈산을 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이건 탈산을 안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함유된 그런 그 재료를 다 회수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습니다. 캡트 스틸은 림드강에서는 뭐냐면 여기에 그냥 제거가 되지 않고 CO가 부글부글 끓는 작용입니다. 이걸 리밍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캡트강 그 뚜껑을 덮은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알아주세요. 11번 금속의 가공에서 냉각 가공, 열강 가공 구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결조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했죠? 자, 재결조 온도 이상에서 하는 것은 열강, 이하에서 하는 것은 냉각 가공입니다. 자, 76페이지입니다. 다음 합건강 중에서 불변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불변강은 제일 기본이 되는 인바입니다. 불변강은 자 여기 나와있죠. 인바 invariable steel입니다. 영어에서 이 in은요. in이라는 것은 아니 불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불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강은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길이가 같은 거. variable steel인데 아니 변하는 거니까 불변강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불변강이 제일 먼저 만든 게 인바입니다. 인바는 뭐로가 만들었냐? 철 니켈 합금입니다. 철에다 니켈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금 대용으로 쓰는 거 플래티나이트도 철 니켈 합금입니다. 이런 것이 인바고요. 그 다음 또 불변강 중에서 시계 추에 쓰이는 거는 그 재료가 탄성률이 일정해야만 시간이 가면서 정확하게 시계를 알려줍니다. 시계추에. 탄성 불변으로 시계의 주요 재료로 쓰이려면 그냥 불변이 아니고 탄성률이 불변이기 때문에 탄성이라는 거 일라스티시티가 L입니다. 인바는 인바인데 L인바입니다. 여기는 그럼 뭐가 더 들어가냐 하면 L인바는 크롬을 더 첨가했습니다. 자, 길이가 불변으로 자에 쓰이는 것은 인바입니다. 초불변강은 뭐냐면 이게 자가 더 변하지 않도록 하자. 이래서 철니켈계 인바에 코발트를 넣으면 항상 코발트를 넣으면 더 초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불변강은 인바는 불변강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코발트 넣어서 초불변강하면 되고 또는 슈퍼인바해도 되는데 엘린바는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게 없습니다. 그냥 엘린바라고 했습니다. 탄성률 불변. 그럼 이거 엘린바를 더 정밀하게 탄성률이 변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은 코엘린바. 엘린바에다 또 코발트를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엘린바는 철니켈에다 크롬을 첨가했는데 코엘린바는 또 코발트를 첨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 문제도 이제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다는 못하는데 냉각 가공한 금속을 다시 가열하여 재결정시킨 결정입자 크기는 가열 온도와 가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가열 온도가 높으면은 결정입자가 커집니다. 가공도가 커지면은 결정입자는 미시화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재료 강도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응력값은 하중을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해당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응력이라는 것은 단면적분의 하중이거든요. 그 파괴될 때.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제가 만능재료 시험기, 인장시험기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최초에 나온 시마츠 그 인장시험기 같은 것은 약간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장시험을 하면 그 인장시험하는 재료를 갖다가 두 곳의 길이를 정해 가지고 그 펀치력과 표시를 해둡니다. 그걸 이제 표정거리를 찍고 그 다음에 그 단면적을 재입니다. 미리 재놓습니다. 재놓고 이 시험편을 인장시험기에 물려서
하중을 가서 당기면은 하중이 500, 1000, 1500, 2000, 3000 보통 그 뭐 주철이는 한 3000 정도 가면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3000이면 3000, 3500이면 3500 이걸 인장 시험하기 전에 단면적 재죠. 그거를 가지고 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칭응력이랍니다. 하중을 인장 시험하기 전에 원래 단면적을 한자로는 원단면적이랍니다. 이거로 나눈 값이고 진응력은 요즘 미국에서 나온 인스트롱 만능재료 시험기는 이거는 굉장히 비싸고 성능이 좋아요. 그럼 이 시험편을 바로 그에 물려서 하중을 가면 이 기계가 알아서 척척척척 가다가 끊어지는 직점에 그 하중에서 면적을 거기에서 프로그램에서 재버립니다. 실제로 재는 거예요. 기계가. 그럼 그 단면적분의 하중을 응력을 하는 거 이건 진짜 응력이다. 하중을 끊어지기 직전에 실제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비정지락금 또 나왔죠. 비정지락금은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정이 없다. 비결정성 합금이다.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낮은 강도와 경도와 강도 나타낸다. 아닙니다. 자, 낮은 강도하고 경도할 바에 그 비정지락금 신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결정 있게 전이 편석 등 결정의 결함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편석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질이 결정하는 온도 이상에서는 매짐이 나타나지 않는다. 매짐도 나타나는데 요거는 왜 그러나 하면은 원자배에서 어떤 특수한 게 이게 보통 우리 금속을 냉각을 씌우면 다 결정입니다. 결정이 여러 개 있으면 방향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게 서로 가공할 때 어떤 재료에서는 가공할 때 이게 너무 서로 간섭하고 부딪히면 이게 쉽게 말하면 가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정지라 하면 원자별에서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할 때는 좀 가공이 쉽습니다. 어떤 재료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은 요것도 어떤 특수한 부분에 쓰기 때문에 신소재로 씁니다. 자, 고속도 강은 SKH라고 그랬죠. 요거 영어는 아닙니다. 영어는 High Speed Steel 이게 고속도 강입니다. 표준 성분 참 많이 했다 그죠. C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남은 게 뭡니까? 텅스텐 크롬 바나디입니다. 1841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1841이다. 고속도강 SKH는 약 600 내지 700도씨까지 이게 이제 고속도강을 어떤 이제 선반 같은 데가 재료를 깎기 위해서 장착을 하고 돌립니다. 돌리면서 바이트로 고속도강을 깎아요. 깎으면 열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 고속도강은 600 내지 700도씨 정도까지는 경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스텔라이트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더 높아요. 초경합금 같은 더 높아요. 한 1000도까지 가요. 자, 주철의 성장을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철에는 뭐가 있냐면 Fe3C가 있습니다. 이 Fe3C가 분해하면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거나 어떻게 했을 때. 그래서 편상흑연을 그럼 이걸 이제 주철이 성장을 방지하는 편상흑연 이거는 이제 깨지거나 하면 성장 안 돼요. 구상흑연화한다. 동글동글하게 뭉치면 이게 분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방지할 수 있고 크롬, 망간, 몰리브덴, 바나디움 등을 첨가하면 이 탄화물을 치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분해가 안 되니까 성장 안 합니다. 흑연 미세화하여 둥글게 하는 것도 미세하죠. 그죠? 조직 치밀합니다. 가열 냉각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이러하면은 이게 이제 주철의 Fe3C는 이게 분해해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자, 주철의 조직에서 주로 나타나는 스테다이트, 주철 스테다이트 요것도 이제 실기 시험 치거나 금속 재료할 때 종종 나타난다. 주관식으로 칠 때 많이 나타난다. 스테다이트는 어떤 합금 조직이냐 하면은 철하고 시멘타이트 Fe3C, 인화철 Fe3P 요 3종
삼문, 세 개죠. 그죠? 이걸 삼문 공정합금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FE, FE3C는 주철에 많이 쓰는데, 여기에 또 주철에는 인이 전혀 나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데는 그 쇳물이 주철은 잘 흘러가줘야 됩니다.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 FE3P도 나타나는데, 요 세 가지가 뭉쳐있는 것은 스테다이트입니다. 요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FE, FE3C, FE3P. 요걸 스테다이트를 한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